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심재철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조금 당겨 주실래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정치 고수로 일주일에 한 번씩 뵙다가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아주 반가워하실 텐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작년에 또 재작년에 이렇게 자주 출연하다가 특히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역구에 일 좀 하느라고 많이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번에 지금 22대 총선 맞아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등장했는데 이번에 꼭 필승해서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고성국 TV도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여건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심재철 후보는 지금 전화 여론조사 경선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제하고 오늘. 예. 이 경선 중에 저희 방송국까지 먼 길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20년 그때 총선 때 예. 그때 황교안 대표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그랬죠. 예. 하면서 정말 어려운 선거를 이제 치러내고 예. 근데 그때 그 선거에서 지시던 바람에 예. 이제 4년을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준비하게 됐는데 예. 막상 오선 의원 하다가 낙선하니까 어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두 번째 떨어진 건데요. 네네. 맨 처음 정치 도전했을 때 그때 이제 당시에는 30대 후반 38살이었으니까 팽팽했죠. 그때는. 네네. 그때는 아무런 애로사항들 느끼지 못하고 떨어졌는지도 감도 없었는데 이번에 5선을 하고 나서 떨어지니까는 이게 뭔가 큰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그걸 좀 체감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나이도 좀 이제 약간 좀 들고 그래 이제 경험도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상 바라보는 안목도 조금 넓어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선거 패배 초기에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털어버리고 지내고 나니까는 지금은 아무런 상관없이 여전히 초심 때 초선에 처음 정치 데뷔했을 때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별다른 느낌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셨나 모르겠네. 국회 이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6선 아마 최다선 중진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될 텐데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선 지금 당장 급선무가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가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지금 이번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아무것도 지금 일을 못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야 할 것들이 결국은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벌써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터전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다. 새바닥을 깔아주는 것이다. 지금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력도 어느 정도 지금 국민소득 성장했고 모든 것들 국제사회에서 할 만큼 좀 돼 있는 여건이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대로 좀 정립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내적인 준비가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게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윤석열 정부가 힘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있게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180석에서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잘못된 법안이니까 거부권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심재철 후보나 저나 이제 세대로 따지면 이제 긴급조치 세대라고 그렇죠. 이제 운동권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세대인데 우리 바로 밑에 세대가 이제 586 세대입니다. 그렇습니다. 81, 82학번부터 시작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586 기득권자들을 청산하자. 이런 그 선거 그 구도를 짜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심재철 후보는 그 586 기득권 세력화된 586 세대의 선배잖아요. 예, 선배 예. 세대로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것은 저는 지금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586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기득권화되고 넘어서 특권화가 지금 돼버린 것이죠. 네. 그리고 80년대 학번들이 그 이후에 이 민주화 운동했다라는 그 경력 하나만 가지고 20년, 30년씩 울거먹고 있는 데다가 더구나 아주 부도덕한 모습까지 보였고 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전에 5.18 전야 때 NHK 술집 사건이 있었죠. 네네. 광주에서.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뭐 송영길이, 이인영이, 우상호 뭐 전부 다 그 운동권 핵심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행동 자체가 완전히 지금 특권화돼 있고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네. 이건 잘못됐다. 지금 그래서 586 운동권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총선에서는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586 운동권 청산이라는 이런 화두를 꺼낸 것이고 네. 저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잘 먹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역에서 지난번 선거에 이재정이라는 자한테 지셨는데 예, 예. 그 이재정이가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고 그래서 예. 이번에 공관위원을 했던 모양인데 예. 공관위원회에서 뭐 어쨌든 사퇴한다고 그러고 예, 그랬죠. 선언했어요. 예, 예. 그저 더불어민주당 상황 보면 정말 이건 정당판이 아니에요. 근데 뒷골목 양아치들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흔히들 하는 말로 아사리판이죠 지금. 그런데 이 이재정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셨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안양교도소 문제 때문인데요. 예. 안양교도소가 지금 지은 지가 꽤 오래돼서 50년 그 정도. 인덕원에 있는 인덕원은 아닙니다. 저기가 호계사거리라고 지금 호계사거리. 하는데 안양하고 의왕하고 경계 지점에 예. 있는 곳입니다. 그 안양교도소 이전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얘기하고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고발을 했던 건데 안양교도소가 오래돼서 이거 수선을 해야 되기는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재정 의원과 저의 큰 차이점은 저는 안양교도소를 완전히 이전하자, 다른 곳으로 보내자라는 것이고 예. 이재정 의원은 그 자리에 그냥 놔두고 재건축을 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내용은 2년 전에 안양시하고 법무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자리에 놔두고 재건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겉으로 내걸 때는 거기가 교도소하고 구치소가 두 개가 섞여 있지 그럼 않습니까? 2년 전이면 문재인 정권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문재인 정권 때 그 문재인 정권의 정부하고 안양시하고 그 자리에 놓고 재건축한다 이런 식으로 MOU를 맺었었다. 예. 그래서 교도소 안에는 교도소하고 구치소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교도소는 절반은 이전하고 절반은 그냥 남겨놓고 구치소는 재건축해서 그냥 쓰고 그러니까 이전이 아닌 것이죠. 이전이 아니네. 예. 예. 그런데도 이전이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현수막 붙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길래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실제 안양교도소는 지금 저는 지금 완전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래서 실제 2015년에 정부 법무부하고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 등 여러 10개 부처가 합의해서 이전 안을 이전 플랜을 한번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이 국회의원 할 때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셨겠네요. 예. 플랜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전 대상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에 교도소가 없느냐라고 반발하는 거. 네네. 그것도 반발도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방선거에 나가는 시장이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없었던 걸로 이제 다시 사라져 버렸는데 네네. 교도소 이전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대상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현재는 옛날에는 안양교도소가 외곽이었지만 이제는 도시 발달로 팽창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복판으로 들어와 버렸고 네네. 그래서 이전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을 하고 그 이전에다가 서울 구치소도 옮기고 네네. 수원
교도소도 옮기고 수원구치소도 옮기고 그래서 함께해서 산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군요. 예. 예, 그렇게 발전을 시키자라는 얘기. 이 인도군에 있는 건 서울구치소고 호계사거리에 있는 게 안양교도소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재철 후보는 완전히 이전이고 예. 저쪽은 재건축이고요. 재건축인데 그거를 이전이라고 예. 프래카드 걸고서 선거운동을 했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했던 거죠. 지금 저 안양이 좀 저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센 곳이었잖아요. 예. 유일하게 거기서 5선을 하셨는데 예. 지금 민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민심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기존에 있던 이재정 의원이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구.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지역구 사업도 꽤나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거의 하지 않고 네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얼굴 보기 힘들다. 흔히 하는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인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코빼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위험한 민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주민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고 지역 발전도 뭐 이뤄놓은 것도 거의 없고 네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심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까지 경선이 진행이 되면 내일 발표가 되겠네요. 예.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뭐 아마 이재정이 될 건데 예. 될 것 같아요. 발표됐습니다. 이미 발표됐어요. 예. 그 이재정이랑 이제 리턴 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딱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도 좀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 5선 의원이면 너무 중진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쟁력의 문제죠. 그것은 상대방과 1대1로 겨뤘을 때 지금 네. 소선구제에서 네. 1대1로 겨뤘을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재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지역에서 거론되는 여러 사람들을 봐도 아무리 봐도 저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네. 저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정을 잡으려면 심재철이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등장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등장하면서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과 같은 이 저성장 시대를 좀 탈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어느 당이나 다 노장청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물론이죠. 예. 그리고 선수도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국회 선수라는 게 예. 초선과 다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네. 실제 동원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중진으로서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 안양 발전 그리고 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제대로 좀 힘을 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우리가 대참패하면서 이 국회의원들 중에 초선이 절반 이상이 되는 예. 사실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물갈이 한다고 했지만은 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중진은 중진의 역할이 있고 네. 초재선은 초재선의 역할이 있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가족, 우리 동생 가족 4표 심재철 확인.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인사 말씀 들을까요? 예, 우리 저 동안 을 지역의 구민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들 이번 선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대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대한민국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번에 판가름 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한 표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심재철도 저희 특히 동안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저 심재철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동안 을이 어디냐면은 흔히 평촌이라고 말하는 곳의 절반 정도가 제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에 산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많이 말씀들 해주시고 역시 심재철이가 경륜이 있고 일도 잘 하더라.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해야지 무조건 신출내기 보냈다고 해서 신출내기라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게 여태까지 보여준 대한민국 정치의 실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 훨씬 더 제대로 된 나라, 올바르게 굴러가는 정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흔히 이제 그 국회에서 보면은 이제 중진들은 좌석도 맨 뒤쪽이고 예, 몸싸움을 해도 초재선들이 나가서 싸우라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 제가 우리 심재철 후보를 기억하는 거는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입니다. 예, 예, 예. 거기에 국민의힘 당시의 미래통합당 네. 자유한국당이죠. 네. 황교안 대표 그때 맨 앞에 프래카드 들고 이게 사실은 좀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나갔던 그런 심재철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싸울 때는 싸울 줄 알았고 예. 그리고 또 국회 출석률도 저 같은 경우는 한 93%, 92% 이러게 되는데 그래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당의 모임 때문에 당 회의 때문에 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률 거의 100%를 기록했던 네. 만큼 성실하게 일했고요. 네, 제대로 싸울 줄 알고 성실하고 일 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자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는 맨날 일만 해. 자, 심재철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